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신동엽 대표께서 참 오랜만에 경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기자회견을 보면서 같이 하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국 후보님 그리고 지역에서 권영국 후보 지지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 몇몇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신상정 대표님의 모두 발언 인사말과 함께 권영국 후보님의 인사말과 몇몇 분의 지지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예, 같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 나오시죠. 예, 유구본님도 나오시고요. 예, 같이 씻어가지고 같이 해주십시오. 나중에 여기 좋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상정 대표님과 권영국 후보가 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이 글을 설명하는 그런 순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의당 신상정 대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정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총선은 총선의 제3세력의 주인공은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정의당의 총선 승리는 이곳 경주에서 우리 권영국 후보의 승리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권영국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권영국 후보 출마를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이영환 옥산서원 유사님과 또 권영재님을 비롯해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보니까 권영국 후보가 2017년 경주로 이전한 이후에 지역에서 활동 범위를 꾸준히 넓히고 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또 거리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사실 정의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서 아주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비례대표 출마를 마다하고 이곳 경주를 선택했습니다. 4년 전에 무소속 후보로 이 지역에서 출마했을 때 처음 출마한 무소속 후보 권영국에게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15%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는 우리 경주 시민들의 성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 경주 정치를 교체해서 경주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이곳 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경주를 정의당의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권영국 후보를 당선시키겠습니다. 이 경주로부터 정치교체를 시작해서 경주 시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는 천년 도읍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도심이 공동화되어가는 등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주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3년 내리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년고도의 자부심에 큰 상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찬란한 역사 문화의 도시인 경주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경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기득권 질서를 옹호해온 자유한국당이 경주 지역 정치를 오랜 세월 독점해 왔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경주 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주의 삶을 바꾸려면 바로 경주의 정치를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경주의 오랜 낡은 기득권 정치를 이번에 단호히 바꾸겠습니다. 수십 년간 기득권에 안주하고 또 정쟁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 권영국 후보가 말하는 진보는 경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가 추구하는 진보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두는 것은 민생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것은 민생 정치가 아니고 허구한 날 날밤 새는 그런 극단적인 대결 정치입니다. 이제 정의당에게 경주 정치를 맡겨주십시오. 우리 권영국 후보에게 경주 시민의 삶을 맡겨주십시오. 정의당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거침없는 개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에게 주시는 경주 시민들의 성원과 그 한 표 한 표는 오롯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되돌려 드릴 것이라는 점을 당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권영국 예비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예비후보입니다. 경주시 지역구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브리핑, 예전에 브리핑룸이라고 했죠. 지금 송고실로 바뀌어 있는데 가장 많은 기자분이 오늘 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만큼 정의당과 저에 대한 기자님들의 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제가 입당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 경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심 대표님의 경주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방문으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자님들 아마 그럴 것 같죠? 네. 신 대표님의 이 공식적인 경주 방문은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경주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아까 신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21대 총선에서 경주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력을 집중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권영국 후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진정으로 경주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의당이 온 힘을 다 쏟겠다는 약속의 다리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정치, 이것을 약속한 신 대표의 약속은 바로 대구 경북에서 진보 정치의 희망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비후보 명함을 들고 지역 곳곳을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경주는 고인물과 같다. 그래서 안으로 썩고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심이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성장 동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주는 그동안 조상들이 남겨온 문화유산을 갉아먹어 왔을 뿐이다 라는 매우 탄식에 가까운 염려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대표께서 오시는 날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이 많은 카메라와 언론 앞에 쓰려고 하니까 여전히 경주는 주저되죠. 우려되죠. 기존의 어떤 질서를 한바탕 넘어선다는 것이 그만큼 경주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하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여러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저하고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현실이기도 하죠. 다만 그들이 왜 제 손을 잡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념의 차이, 이념에 동감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주가 계속적으로 쇠락해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경주는 관행, 관습,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 창의력 있는 뭔가의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을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닫혀 있었죠. 추락하고 있는 경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가 천년도읍이라고 하면서 쇠퇴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랫동안 한 정당이 이 지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군림해 왔다는 것이죠. 지역 정치의 물길을 이번 기회에 한번 트겠습니다. 이 지역에 긴장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경주 시민들이 선택해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바로 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기존 질서, 기존 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는 숨쉴 여지가 있는 경주를 만드는데 이번 선거운동의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건 약간 달리 제가 어제 이제 저 양남 양구 나 이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가서 새마을 지도자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 이 지역의 신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권력의 정치를 탈피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가려운 곳, 시민들이 아픈 곳, 시민들이 필요한 것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무엇을 거대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뚫고 헛공약하지 않겠습니다. 경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배분하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경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릴 수 있을까? 경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경주 시민의 대표로 저 권영국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감하게 지역의 고인물을 쏟아내겠습니다. 고인물을 교체해서 경주 지역 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긴장을 걸어서 지역사회의 탄력을 다시 되살려내겠습니다. 경주 시민의 새로운 희망이자 대표주자로 나선 저 권영국에게 경주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자조로 대처를 하고요. 우리 권영국 선거대책위원회 공을 맡고 계신 유시윤 선생님의 짧은 기자회견문 간단하게 낭독 시간을 갖고 지금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들과 같이 할 20여 분의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기자회견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두 분만 이렇게 대표로 나서서 권영국 후보의 지지를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심 대표께서는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하시고 그다음에 권 후보는 존경하시는 경주 시민 여러분 하시는데 지지자를 대표해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 시민들의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기자분들 어떠세요? 별로 안 나아지셨죠? 그 원인이 아마 심 대표와 우리 권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으라고 준 내용이 중원부원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경주에 온지 원래 경주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다니고 외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권 후보를 만나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매력 있는 사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진보냐 보수냐 또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권영국 후보는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을 생활 정치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권 후보를 적극 지지하자. 그래야 경주가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언의를 해서 이 자리에 모두 나서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분을 소개해 드리면은 6.5회 회장으로 계시는 권영재 우리 정의당 동지, 정의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와 옥산서원의 유사로 계시는 이영환 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같이 하고자 했었는데 그 옥산서원 관계로 그 중국의 그 세미나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를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바둑을 둘 때도 한 발 물러서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좀 경주는 조금 폐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수구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국회의원을 지켜온 소속 정당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빛나는 업적을 단숨에 갈아치울 후보는 권영길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많은 기자분들 앞에 내 6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실수가 있더라도 원고 쓰실 때 잘 좀 고쳐서 써주세요. 그래서 뜻을 모아서 우리 23명이 지지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와 향후 기사를 좀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 신 대표님이나 권영국 예조님에게 지지할 사항이 있으면 지지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위원 우리 대표님이 경주 방문을 주시고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은행 활동하시면서 경주 발전에 많은 것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남의 송종 기자입니다. 네. 대표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급 개정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의석수가 5석에서 한 17석 정도 보고 있는데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로 늘어나시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길지 않은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사전에 예상한 그 선거 결과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의 것이지 기득권 정당들의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그 수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 연연하지 않고 정의당의 비전과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결국은 정당의 승리는 민심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은 그동안의 지금까지의 불공정한 선거 제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당이 정의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이 이제 교섭단체 만들어줘야 돼.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앞질러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생태 이 모든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전이 이제는 모든 정당이 이구동성으로 물론 실천은 안 합니다만은 부르짖는 그런 보편적인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치와 정책이 시대정신이 된 만큼 더 이상 소금 정당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하게 수권대한 정당으로 나서라. 이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주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수권대한 정당으로서의 토대를 확고히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제고를 통해서 비례의석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는 일입니다.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아마 이 수구 세력의 아성이라고 보통 평가되는 이 TK 지역에서 새로운 돌풍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만주신문의 김장영 기자라고 합니다. 신 대표님하고 권 후보님한테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 대표님, 지금 현재 뭐 4+1이라는 그 약칭으로 사실상 지금 민주당 정부와 지금 연정하고 계신다고 봐도 뭐 의견이 안 갈릴 텐데, 만약에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신 대표님한테 뭐 노동부 장관 이런 당뇨 제안한다거나 수락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권 후보님한테는 4년 전 그 출마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상의 캐치프레이즈가 김석기 적으로 출마했다 이거였습니다. 마찬가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4+1 개혁 제도 개혁 공조는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연합이라기보다는 공조죠. 그것은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위한 일시적인 공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당이 촛불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두 가지 개혁 의제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또 다른 당들의 요구가 일치했기 때문에 공조가 성립이 됐고, 또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의당의 집요한 노력으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조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둔 경쟁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정의당은 이 서로 싸우다 날을 새는 이 소모적인 대결 정치, 양당 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사당 체제 정도를 구성해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연합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누구 개인을 발탁해서 장관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이 생각하는 제도화된 연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우리 당이 생각하는 협치나 연정 모델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그 정책과 비전의 합의를 기초로 한 권력 분점 이런 것들은 선진적인 현대적인 연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개인을 다른 당에 있는 개인을 발탁하는 그런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협치나 연정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4년 전에는 그 김석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자발적 낙하산으로 내려한 후보이기도 했죠. 아마 이쪽 지역의 여론을 잘 들어보시면 김석기 의원 시대는 이미 지난번 총선 4년 동안의 결과로 충분히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결론을 앞서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대항마로서의 선거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또 그 살인 진압의 국내 생명을 매우 경시했던 사람이 국내 대표로 나서는 것은 그것은 불의이자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평가는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국회로 들어갑니다. 제가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판은 누구와의 대결도 아닌 자신과의 대결이다. 당선을 두고 자신과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그 희망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섭과 간섭에 얽매이지 않은 후보만이 이 지역의 변화를
그리고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경주에서의 당선을 위해 이번 선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4년 전에 김석기 후보가 악수를 제의할 때 그거를 외면했던 걸로 되게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김석기 예비 후보 신분으로서 악수를 신청한다고 악수를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신 대표님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 경주에서 꾸준히 4년 전부터 봐온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의 이번에 영입 인사 케이스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그 권영국 그 인권 활동가 권영국에 비해서 정의당에서 서임세를 좀 약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 지역구가 실제로 부울경이 뭐 아까 전략 투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뭐 이제 선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거일 텐데 여기에 대한 그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정의당의 말 그대로 전략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는다. 그리고 또 더러는 부울경의 중심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전략 지역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화력을 어떻게 투입을 하실 건지. 우선 이제 우리 권영국 후보는 정의당의 당원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하고는 오랜 세월 동지로서 함께 해왔던 분입니다. 두 번째, 경주에 출마한 것을 너무 이렇게 쓰임새를 너무 약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거는 경주 시민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경주 지역이 그 체념의 정치를 넘어서 뭔가 저 밑바닥의 변화의 열망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 권영국 후보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영국 후보가 그 쉬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길을 내치고 우리 시민들의 부름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쉽지 않은 선거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통 선거하면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야기하는데 이번 선거는 여당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또 야당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를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로 내몬 그 기득권 체제, 그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주야말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민생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고 빈부격차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단지 경주만이 아니라 천년 고도 경주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이 모든 당력을 쏟아서 우리 권영국 후보 당선을 시킬 겁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 대구에서 대표님 말씀하실 때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TK 지역을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TK 지역에서 이번 4.25 총선 때 예상 의석 확보수 지금 이제 대구에 다섯 분 네, 그 말씀. 두 번째는 혹시 그 이제 총선이 끝날 쯤 돼가지고 비례대표를 또 이렇게 선출하실 텐데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TK 쪽으로 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승자 독식 선거 제도로 인해서 지역구에서 매우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저평가 우량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훌륭한 인재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준비된 우리 당의 후보들이 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최대 희생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번 그 TK 지역에 대구 5분, 그다음에 경주에 4분 출마하는데 저희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TK 지역에 이번에 지역의 당선자를 반드시 내겠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비례대표는 그냥 단지 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지역 성장, 지역 발전 로드맵 속에서 지금 비례대표 출마를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당선되는 즉시 지역구를 정하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한 4년 정도 이미 뛰어서 상당히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의 지역구 당선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비례 후보 중에 이 TK 지역에 지역구를 정하는 분들이 당연히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면 당원들이 투표해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앞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TK 지역을 지역구로 정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전해서 비례국회의원으로 4년간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네. CS의 무스통입니다. 그동안 어쨌든 정의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과정들 보면 뭐 필요도 어쨌건 민주당과의 공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청원선도 시작해서 대구인 지역이 이제 민주당과의 공조가 있었을 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또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경주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당연히 집중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우선 그 당대당의 단일화는 없습니다. 뭐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당선만을 위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정의당은 진즉부터 상향식 공천이었지만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상당 부분 상향식 공천이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창원 모델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창원 모델은 처음부터 우리 여영국 의원, 우리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빨리 정의당 후보한테 힘 실어주라, 단일화해라 이렇게 아래로부터 압박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바로 작년의 창원 성산입니다. 저는 이 경주가 창원 성산과 매우 유사한 지금 지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후보군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이 독점 정치를 깰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는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범진보 지지자들이 최종적으로 권영국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상으로 질의 전달을 마치고요. 간단하게 이 퍼포먼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뉴스님 박지원 기자로 권영국 후보 정치하셨는데 바꾸자고 한다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정의당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역에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실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보수 양당 체제에서의 정치 또는 대표의 여러 가지 활동상들을 봤을 때 정말로 그 생활 밀착형 아니면 지역 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의정 활동, 그게 이제 결국은 국민의 대표 또는 지역 시민의 대표가 될 텐데 이런 그 활약의 사례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진보라고 할 때의 진보라는 의미는 기존의 어떤 지배 질서나 아니면 익숙한 질서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또는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스스로 안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소통하고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래 발전 지향적으로 같이 고민할 거냐 이런 이제 입장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권영국 후보가 그런 활동에 있어서 가장 경험이 많습니다. 또 그런 활동에 가장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로 했던 활동들이 예를 들면 7번 국도의 교통사고가 전국에 제1위였습니다. 그것은 한 20여 년 동안 그 80km 속도를 전혀 낮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해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60km로 낮추었고 거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도입이 돼서 사고가 지금 매우 감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볼 때 결국은 정의당의 이 후보들이 나서야만 이런 지역의 인맥 뭐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정의당 권영국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요거 하나 컨퍼런스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좀 어느 분이 들어주시고 앞에서 하세요. 고모님께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글씨는 그 영주 출신 서예가 지금 인천 서예가 협회 회장으로 있는 황규식님께서 우리 그 권영국 후보에게 지지하는 뜻으로 써서 보내준 글입니다. 관청민안이라고 관이 맑아야 백성이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분은 우리 권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고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청민안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경주가 3년 내리 그 청년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 지금 사자성어는 경주가 명심해야 될 뜻인 것을 봤고 또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당선을 통해서 관을 깨끗하게 하고 경주의 그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자리해줘서 기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심상정 대표 경주 방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